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많은 이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론 막막함을 안기기도 한다. 더 이상 새벽같이 출근할 필요도 비 오는 날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서 있을 일도 없다는 건 분명 반가운 변화지만 동시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급여가 사라진다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불안해진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은퇴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혼자 벌고 혼자 쓰던 삶에서 이제는 홀로 견뎌야 할 시간이 365일 앞에 펼쳐져 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퇴직 후 1년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어떤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까? 여기 3명의 60대 1인 가구가 남긴 은퇴 1년의 리얼리티 기록을 통해 그 해답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례는 64세의 정영철 씨다. 35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해오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자해 반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왔다. 자녀는 없고 싱글로 살아온 그는 경기도 외곽의 13평짜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산다. 퇴직금과 20년간 붙던 국민연금으로 월 수령액은 약 92만 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활비 구조를 철저히 재편한 것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 월세 35만 원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공과금과 통신비, 그리고 최소한의 식비까지 합치면 매달 75만 원이 빠져나간다. 남는 돈은 고작 17만 원. 외식은커녕 교통비마저 아껴야 했다. 그는 하루 한 끼는 냉동만두나 라면으로 해결하고 동네 복지관에 3,000원짜리 점심을 적극 이용한다. 식재료는 동네 시장에서 폐장 직전 반값에 파는 채소를 사고 생필품은 주로 온라인 특가 상품을 활용한다. 삶의 질은 떨어졌지만 죽지 않을 정도로 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은퇴하면 최소한의 숫자와 싸워야 해요. 이 돈으로 몇 번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병원 한 번 가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은 냉정해야 하고 감정은 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1세 여성 박윤정 씨의 이야기다. 싱글맘으로 20년 넘게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외동딸을 대학까지 보낸 그녀는 딸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와 마주했다. 일을 그만둔 건 갑작스런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을 거치는 동안 수입이 끊겼고 예금 통장을 하나씩 까먹는 생활이 시작됐다. 박 씨는 다행히 과거 성실히 낸 국민연금으로 매달 84만 원을 받는다. 이 돈으로 서울 외곽의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생활한다. 그녀의 생존 전략은 움직임에 최소화다. 외출은 병원 외에는 거의 없다. 냉장고에는 두부, 계란, 김치만 있고 그 외 식사는 냉동밥과 국 하나로 해결한다. 공공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근처 공원의 평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전기료를 아낀다. 그녀는 스스로를 은퇴한 수도자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화려하진 않아도 내 호흡을 내가 조절하며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우는 연습, 내려놓는 연습이 결국 이 삶을 버텨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사례는 66세의 장도현 씨. 그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기 때문이다. 전직 교사였던 그는 퇴직 후 단 한 번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꾸린 적 없는 삶의 공백을 실감하며 고독과 싸워야 했다. 월 98만 원의 연금과 소소한 강의료를 합쳐 한 달 110만 원 남짓의 수입이 생기지만 문제는 돈보다 시간이었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근처 소극장에서 무대 조명 자원봉사도 하며 시간을 채워갔다. 교통비와 식비는 꾸준히 나가지만 외로움이 심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지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출은 곧 연결의 흔적이라고 그는 여긴다. 혼자라는 건 지독한 감정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최대한 사람들과 섞이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살아있게 하니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1인 가구의 삶이 단순히 소득 감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단절, 생활 리듬의 변화, 생존 전략의 재편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총체적인 전환이다. 누군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존을 택하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 또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며 고요한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혼자서 살아내기 위한 방식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퇴직 후 365일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단 그 안에는 숫자보다 깊은 의지와 버텨내는 감정의 무게가 들어있다.
이제 은퇴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그 길 위에 서게 되는 시대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들과 같은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숫자만이 아니라 감정도 계획하는 은퇴가 필요하다. 생존의 기술은 결국 관계와 마음의 설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들의 삶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은퇴 이후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한 소비 축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일이며 기존 사회 구조 안에서 정상이라 여겨지던 생활 패턴을 벗어나야 하는 선택이자 도전이다. 고정 수입이 사라진 시점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더는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혼자라는 조건은 재정과 감정, 건강과 안전까지 모든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나 정서적 보완이 쉽지 않다. 혼자 버티는 구조 위에 서기 위해선 재정적 계산 능력만큼이나 정서적 회복력, 사회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위사래의 세 사람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과제를 받아들였고 그 대응 전략 또한 흥미롭다. 정영철 씨의 경우는 재정 최적화를 삶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숫자와 친한 사람이었다. 30년 넘게 격리 업무를 했던 경험이 퇴직 후에도 자신에게 적용되었다. 매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소비하는 방식은 불안한 노후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유효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약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마치 기업의 손익관리처럼 관리하며 일상의 루틴을 설정하고 작은 성공 체계를 스스로 설계했다. 즉 그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재무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삶의 체계화로 접근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낙관이 없지만 질서가 있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만든 실질적 힘이었다. 박윤정 씨는 또 다른 방향의 전략을 취했다. 그녀에게 있어 은퇴는 일과 가족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서 남겨진 진공 상태였다. 병이라는 돌발 변수는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발적인 비움의 삶을 택했다. 최소한의 움직임, 최소한의 소비, 최소한의 인간관계.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통제의 감각이 있었다. 스스로 생활 반경을 줄이고 생활 비용을 조절하며 자신의 리듬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그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결과를 낳았으며 감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이 방식은 특히 건강 문제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자주 겪는 1인 가구에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장도연 씨의 경우는 관계 중심의 생존 전략이었다. 그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공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했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접점을 만들었다. 은퇴 이후에도 강의를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그는 소속감을 재구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히 외부 활동을 늘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았다는 데 있다. 이는 심리적 건강과 직결된다. 은퇴자에게 있어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는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무력감인데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만들었다. 가르침과 도움을 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는 비로소 새로운 역할을 입었다. 결국 이는 경제적 수입을 넘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의 리듬을 재정의했다는 점이다. 누구는 돈을 계산했고 누구는 감정을 다스렸으며 또 누구는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모두 기존 사회와는 다른 방식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은퇴라는 시간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장이다. 이 새로운 장에서는 다다익선보다는 충분한 최소가 중요하며 외적 조건보다 내적 질서가 우선시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은퇴 후 1인 가구의 생존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자율성이다. 이는 반드시 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득 안에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용 대비 효용이 높은 소비 습관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는 정서적 회복력이다. 1인 가구의 은퇴자는 고립과 외로움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태도다. 일상의 작은 루틴, 나만의 취미,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은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회적 연결성이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거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모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이는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요컨대 퇴직 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더는 가족이나 조직에 기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1인 가구 은퇴자의 핵심 과제다. 재정은 버팀목이 되고 감정은 방향을 제시하며 관계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순간 비로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